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작은 농장에서 기적이 시작됐죠. 잊혀진 첫사랑, 되살아난 기억, 그리고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의 비밀. 저는 잊고 싶었던 과거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불의에 맞서 싸우던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눈빛. 저는 잊고 싶었던 과거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불의에 맞서 싸우던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눈빛.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던 그때, 저는 고향을 떠나 부산의 작은 농장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신비한 체험이 시작되었죠. 과연 저를 기다리고 있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사람들은 저를 도시 농부라 부릅니다. 부산 기장군 끝자락, 바닷바람이 스치고 들꽃이 고개를 내미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 저는 낡은 비닐하우스 몇 동과 허름한 농가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삐걱거리는 문을 열면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상추밭이 제 앞에 펼쳐집니다. 흙 냄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은 늘 음울한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 아재,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 밭의 순의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합니다.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제 과거를 묻고 싶어 했지만 제 무심한 대답에 곧 물러나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불의에 맞서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현장, 최루탄 냄새와 함성,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빛나던 청춘. 그러나 그 빛은 너무도 빨리 꺼져버렸습니다. 동지들의 배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무너진 이상.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뒤 저는 고향을 버리고 남쪽 끝 이곳으로 도망치듯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장이 유난히 습하고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랗게 시들어가던 배추들이 밤새 푸른 빛을 되찾은 겁니다. 게다가 뿌리째 죽어가던 감나무에는 어린 새순이 돋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순의 아주머니가 제 밭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다 죽어가더니 오늘은 기적이네, 기적.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겠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농장의 모든 작물들이 달라졌습니다. 토마토는 더 붉고 단단하게 익어갔고 고추나무는 한 나무에 수십 개의 열매를 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농장을 생명의 농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숨결이 제 가슴 속 고통과 맞닿아 있는 듯한 설명하기 힘든 연결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린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 농장 입구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승이었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고요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이 바로 그곳이요? 저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곳이라니요? 노승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을 되살리는 기운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주인이 바로 당신이요. 저는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스님,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전 그냥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러자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전율 같은 온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소. 자네에겐 숨겨진 힘이 있네. 식물뿐 아니라 모든 생명에 닿을 수 있는 힘이. 우리는 비닐하우스 옆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이 깊은 슬픔을 견디고 살아남으면 그 고통이 씨앗이 되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바뀌기도 하오. 하지만 그 힘을 쓰려면 먼저 그 슬픔과 화해해야 하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해라, 난 아직 그때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스님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자네의 과거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있지 않소? 그것이 지금의 힘을 만든 것이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스님은 며칠간 제 농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기이한 손님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묘한 경계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스님은 매일 새벽 농장 한가운데서 조용히 연부를 외웠고 이상하게도 그 시간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로 가야 하오. 그곳에 자네 힘의 근원이 있고 그 상처를 풀어야 하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전 대학 시절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시절 저는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 있었고 그곳에서 지영을 만났습니다. 조그만 체구의 단단한 눈빛, 늘 손에는 낡은 노트를 들고 다니던 그녀. 우리는 거리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허름한 다방에서 밤새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위 도중 최루탄이 터지고 혼란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놓쳤습니다.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지영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님의 말에 따라 저는 당시 함께했던 몇몇 옛 동지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철민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제 눈을 피했습니다. 민수야,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지영은 정말 죽었나?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곧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어. 하지만 널 지키기 위해 떠난 거야. 그리고 우린 그걸 막지 않았지. 저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또 다른 동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파가 말했습니다. 아, 지영이? 그의 남쪽 바닷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산다고 들었네. 그 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저는 지영이 머물고 있다는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센 파도 소리와 비릿한 바람 속에서 저는 오래전의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마침내 낡은 목조 건물 앞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였구나. 지영아, 25년을 기다렸어.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이 위험에 처했고 저를 지키기 위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다고. 하지만 그녀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고 저는 그제야 그녀가 중병에 걸렸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힘을 모아 그녀를 살리려 했습니다. 손끝에서 뜨거운 기운이 흘렀지만 병만은 너무 깊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널 다시 만난 것만으로 충분해. 그녀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힘의 진짜 의미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저는 농장을 치유의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과 용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합니다.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농장은 이제 많은 이들의 위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독한 농부가 아니라 누군가의 빛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저는 속삭입니다. 지영아, 내가 준 사랑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